약 9%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이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거의 김치 코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자, 정부가 코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사실 국내 코인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이 데이터의 진위나 아니면 거래소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좀 늦지만 발표하는 이 실태 조사, 이 보고서가 상당히 유용한데요. 한국의 코인 시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 정부가 실시한 최근 코인 시장 조사와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총이 43.6조다. 투자 심리에 53% 늘었다. 시총이 43.6조다. 가격 변동성이 61.5%다. 가격 변동성이 61.5%라는 얘기는 고점과 저점에서 60% 사이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니까 변동성 어마어마한 거죠. 일평균 거래가 3.6조 원에 이르렀다. 뭐 이런 큰 손은 30대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시면 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이거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및 기준 시점이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가 대상 기간이고요. 기준 시점은 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시가총액 같은 거를 계산했다라는 거죠. 이 앞페이지에 요약본이 나와 있거든요. 가상자산 거래 업자를 보자면 일평균 거래 규모가 하반기에 3.6조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3.6조 원이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2.9조 원인데 24% 정도 거래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요, 4월 기준으로 지난달이죠. 거래 대금을 봤어요. 코스피가 약 11조, 코스닥이 약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배 정도가 되면 코스닥 시장에 맞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 국장으로 가야 될 투자자들이 혹은 일종의 돈이 코인 시장으로 온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투자 자금은 한정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일종의 파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국장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 크는 걸 싫어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예치금 보니까 4조 원에서 4.9조 원이 됐습니다. 예치금은 그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보시면 원화를 입금하고서요, 코인을 사지 않고 그냥 두는 돈 있잖아요. 예수금, 주식으로 치자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난 건 당연히 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게 이 가격 변동성이 최고가 빼기 최저가를 최고가로 나눈 거, 이 얼마나 가격이 최고에서 최저까지 변할 수 있냐. 물론 최저에서 최고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좋은 건데 반대되는 경우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61.5% 상반기보다 이 가격 변동성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제가 봤더니 코스피가 대충 한 14%, 15%, 10% 선이더라고요. 코스닥이 20% 선. 그에 반해서 코인은 60% 선이니까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야말로 위험한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거래 가능 이용자가 645만 명입니다. 그럼 코인 투자자가 645만 명이냐는 아닙니다. 이거 중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령대가 30대.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살펴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코인 가격이 이렇게 명목 이용자거든요. 명목 이용자는 일단 계좌를 한번 등록을 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좌를 등록을 한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막대 크기가 명목 이용자와 실제 이용자를 합친 거거든요. 이 보시면 이 시장이 좋을 때, 이른바 불장이었을 때 그냥 명목 이용자가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야, 코인 좋대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코인이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일단 윈터가 오기 시작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목 이용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 한 투자나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코인 시장 자체가 아예 관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명목 이용자의 이 변화
비해서 실제 이용자의 변화는 훨씬 더 미미합니다. 물론 실제 이용자 역시 불장에서 많아지긴 하지만 명목 이용자의 변화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실제 이용자는 꾸준하게 제가 보니까 대충 한 650만 명 정도의 완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3년 6월 말 아직까지 말 기준 상반기 기준으로 보자면 크립토 윈터가 한가운데 있었던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명목 이용자가 443만 명대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1년 말 불장의 정점일 때 1000만 명에 육박했었는데요. 그게 340만 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실제 이용자는 606만 명에서 644만 명으로 이번에 조금 늘어난 데 반해서 명목 이용자는 1170만 명 이런 식으로 급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좋대. 그래? 코인 투자해서 돈 좀 벌었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대? 라고 하면 나도 해볼까? 라는 이른바 허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요. 찐으로 투자하는 이용자는 645만 명. 다만 이 645만 명의 기준이 뭐냐면요. 고란이라는 사람이 업비트, 빗썸, 실제로 저는 코인원, 고팍스 네 군데 계좌가 있습니다. 국내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명이 아니고요. 실제 이용자 한 명으로 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 저는 4명으로 카운트 됩니다. 중복으로 계산이 되고요. 각 거래소에서 KYC, 주민등록 인증을 마친 사람, 실명 거래 확인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자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럼 저라는 고란 한 명은 4명으로 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용자가 645만 명이다라는 건 아마도 중복을 빼고 나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한 300만 명쯤 될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많이 투자를 하냐, 누가 주로 코인 투자를 하냐를 봤더니요. 역시 30대 남성입니다. 30대 남성이 코인을 좋아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요. 30대와 40대가 비등비등하게 투자 규모가 높습니다. 전체의 58.2%, 5분의 3 정도를 30, 40대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20대 이하, 50대가 있고요. 60대 이상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는 50대 이하에서 주로 하고 있고 주력으로 30, 40대가 주로 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성별로 보자면요. 여성과 남성으로 보자면 확실히 남성이 441만 명, 여성이 204만 명이라서요. 이 남성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여성은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0대 남성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이거는 23년 상반기에도 동일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고란 시청자 측은 어떨까? 우리 알츠님들은 과연 어떨까? 네. 약간 더 올드했습니다. 일단 남성 여성을 보면요. 네. 여기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알고란 시청자 층의 남성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별로 보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5세에서 54세가 37.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35세에서 54세까지 보니까 66.2%. 아까 보여줬던 일반적인 투자자층보다는 알고란 시청자층이 알츠님들이 더 연령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봤습니다. 봤더니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단독 상장 가상자산 시가총액,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한 곳에 단독으로 상장된 코인 대부분 김치코인, 그러니까 국내산 코인이거나 혹은 시가총액이 작은 잡코인인 경우가 많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인 가격이 올라도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훅훅 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잘하게 됩니다. 얘긴 뭐예요? 잡코인 가격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투자 수익의 양극화 시대, 메이저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과 어디 김치코인을 투자한 사람은 불장 맞아? 야,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다는데 진짜 맞아? 라는 거 느낄 수밖에 없겠죠. 투자 규모부터 보자면요. 보유 자산, 이용자의 65%가 50만 원 미만을 보유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진짜 큰 돈 굴리는 이른바 고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랬는데 10억 원 이상 보자면 전체 0.04%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1억 원 이상 10억 원을 봐도요. 7.8만 원밖에 안 돼요. 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채널을 많이 보시니까 제가 주변에서 느끼기에 야, 이거보단 투자 규모가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가에 보관하고 있는 보유 자산 규모를 보자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간 이른바 소액, 짤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50만 원 미만이란 얘기는 지금 투자를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다가 이 남은 짜투리 돈이 약 50만 원 미만이거나 인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다. 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저는 요걸 한번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 드리면 국내 약간 거래소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주로 국내 거래소를 이른바 이게 출국 공항? 출국 플랫폼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업비트에서 리플을 사서 출국을 했었고 최근에는 빗썸에 USDT가 상장이 돼서 빗썸에서 USDT 사서 그걸로 출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처럼 국내 거래소를 투자 플랫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출국 플랫폼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거래소로 나간다거나 개인 지갑으로 나가서 디파이를 한다라거나 이게 해외 사업자 개인 지갑 이전이라고 했어요. 국내 거래업자의 대상별 출고 현황입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이거 트래블러 대상이죠. 외부 출고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봤습니다. 신고 사업자 트래블러는 쉽게 말해서 국내 사업자 간 이동하는 겁니다.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가고요. 빗썸에서 업비트로 가는 그 돈이 23년 하반기에는 10.4조 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 아무래도 수수료 무료 같은 이벤트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많이 하면 뭐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같은 것 때문에 옮기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거래소 간에도 약간의 그 가격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리고 옮기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해외 사업자와 개인 지갑 그러니까 바이낸스로 나가거나 메타마스크로 빼는 돈이 얼마가 됐냐 23년 하반기에 해외 사업자, 해외 거래소로 나가는 건 25.3조, 개인 지갑으로 나간 건 1.6조가 됩니다. 두 개 합치면 26.9조 원이에요. 사전 등록된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 주소로 건당 100만 원 이상 이전, 가로 열고 출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6.9조 원은 국내에서 해외로 개인 지갑으로 나간 것만 친 거거든요. 들어온 건 따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6.9조 원이 네트, 순 유출액은 아닙니다. 아마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출액만 놓고 보자면 그 다음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유출액만 놓고 보자면 26.9조 원입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코인 시장의 시총 자체가 43.6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3년 말 현재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의 시총이 43.6조인데 23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게 26.9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 이용자가 50만 원 미만의 짤짤이에 투자한다기보다는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을 안 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전시키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코인의 규모는 43.6조 원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게 이거예요. 한국인은 어떤 코인을 들고 있을까? 저도 이 자료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이라고 돼 있어서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코인마켓캡 기준입니다. 당시 글로벌 총 시가총액이 2,14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고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49.8%였고요. 이더리움은 16.5%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상위 10개고요.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뭐가 많이 있을까? 비트코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1.97조 원입니다. 약 12조 원 정도가 돼요.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가총액 총 43.6조 원 가운데 27.5%가 비트코인인 겁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요.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약 50% 비중이어야 해요.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에.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비중이 27.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XRP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이 43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69조 원을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43.6조 원 가운데 XRP는 15.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143조 원 가운데 XRP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유독 국내에서 비중이 높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시가총액을 나열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코인 중 비중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43.6조 원 가운데 얼마나 들고 있느냐? 27.5%, 15.4%.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따로 조사해 봤어요. 한국인 보유 비중. 그러니까 이 XRP의 시가총액,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43조 원 가운데 한국인이 6.69조 원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리플을 들고 있는 비중은 여기서 말하는 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리플을 들고 있는 비중은 15.56% 됩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XRP의 15%가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다. 최소. 왜냐하면 다른 개인 지갑에 있는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인 보유 비중이 1.12%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유 비중이 작습니다. 비트코인이 메이저 코인인데 불구하고요. 그런데 XRP는 15.56%, 이더리움은 1.03%, 도지는 7.88%, 놀랍게도 리플도 많이 들고 있는다 싶은데 이더리움 클래식 30.24%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더리움 클래식 10개 중에 3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다는 거죠. 솔라나 1.64%, 에이다 3.11, 비트코인 캐시 8.82. 근데 저는 약간 놀라운 게요. 여기서 보시면 국내 상위 10개 종목에 뭐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이 BTT, 비트토렌트, 샌드박스 이건 뭔가요? 아, 진짜 좀 놀랐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1조 원이 안 되는 한 4,700억쯤 들고 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근데 국내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비중을 봤더니 비트토렌토는 31.9%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28.9%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이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거의 김치코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로 보니까 리플, 이클, 비트토렌트, 샌드박스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코인이었다라는 겁니다.